곽수정의 뉴스 정면승부.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한국 경제학자들이 강원대학교에 모여서 2018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재 한국 경제의 위험 신호를 여러 갈래로 진단한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소득주도 성장, 분배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의견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노무현 대통령 당시 정책실장을 지냈던 이정우 경북대학 교수도 고언을 아끼지 않은 듯합니다. 실제로 한국 경제를 결정짓는 건 이러한 내부 요인보다 미국과 중국 경제 등 외부 요인도 크겠죠. 트럼프 정부의 세이프가드 조치, 비트코인 가격 조작설에 대한 규제, 금리와 환율 정책 등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요? 중국은 정말 기분 나쁘게만큼 한반도 현안 문제에 대해 조용합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오기 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정부는 한번 안전점검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우리 스스로도 자가점검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2월 2일 금요일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입니다. 1부에서는 국민의당 문병호 전 최고위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4일로 예정됐던 전당대회를 갑작스럽게 취소했죠. 그리고 전당원 투표로 바른정당과 합당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안철수 대표의 측근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1부에서 직접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어제는 평창과 강릉에 선수촌이 개촌을 했습니다. 평창올림픽 선수촌장을 맡은 유승민 IOC 전 선수위원은 내 집 같은 편안함을 약속했습니다. 2부에서는 유승민 IOC 선수위원 전화 연결해서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니까 검찰은 자체 진상조사단을, 법무부는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를 각각 꾸린 것 같습니다. 과연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3부에서는 한국 여성의 전화 상임대표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정춘욱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4부, 오늘은 밀러트리맨 시간이죠.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와 함께 미국의 코피 전략과 한반도 평화 구상을 주제로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각 코너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문자 보내주셔서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원래 이번 주 일요일 날 4일 날 잡혀있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위한 이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취소됐습니다. 대신에 전당원 투표와 중앙위원회를 열어서 합당을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통합 반대파 측에서는 이것은 편법과 꼼수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또 안 대표의 측근들 사이에서도 이런 갑작스런 취소에 대해서 걱정의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내셨죠? 문병호 전 의원이 이성을 좀 찾자, 재검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직접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철수 대표의 통합 추진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한 정당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네네. 놓고 이게 편법이고 꼼수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지금 국민의당의 당헌에 의하면은 그 합당에 관한 권한은 전당대회에 있습니다. 예. 그것은 고유 권한이고, 중앙위에 위임한 바가 없습니다. 지난 전대에서 합당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만 중앙위에 위임했는데, 예. 이번에 중앙위에서 당헌을 바꿔가지고, 네. 그 합당에 관한 권한을 전당대회가 아닌 전당원 투표로도 가능하도록 예. 당헌을 바꾼다는 것인데 그것은 저는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변명이 아니고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민평당, 민주평화당 새롭게 창당을 하려고 하는 국민의당 의원분들이 이 당직자의 명단을 확인을 해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이 문제 한 1000명이 넘는 인원인 것 같은데 이거를 다 일일이 구분하려고 하니까 시간상으로 상당히 제약적이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게 아마 안 대표의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건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이중 당적 문제를 얘기하는데요. 네. 이중 당적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이 예. 지금 헌법상 정당 선택의 자유가 있고요. 예. 어느 당의 당원이 다른 당의 창당 발기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적법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것은 다 예상됐던 일이에요. 예. 민주평화당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당원들이 당연히 대표당원에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예상했던 문제고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뭐 구체적인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원을 또 바꿔서 합당 의결을 한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혹시 안 대표가 만약에 전당대회에서 표결 원래 계획했던 대로 표결로 간다 그러면은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을 조금 걱정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우려해서 취한 선택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를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적 과반수가 돼야 되는데 예. 제적 과반수 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냐 그렇게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죠. 네. 제가 문병호 최고위원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갑자기 든 생각이 원래 비서실장도 하셨고 상당히 안철수 대표와 뭐라 그럴까요? 안철수 편 대표 쪽에서 입장을 그동안에 전해주시는 그런 위치셨는데 오늘은 상당히 좀 비판의 날을 세우셨습니다. 저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일찍이 주장했던 사람이고요. 그러시죠. 다만 올바른 통합이 돼야 된다. 국민들이 기성 정치를 혁파하고 네. 뭔가 새로운 정치를 보여달라는 그런 열망에 의해서 국민의당이 창단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정치를 위한 통합, 또 개혁을 위한 통합, 이런 통합이 돼야 되는데 예. 보수 통합 비슷하게 지금 되고 있어서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절차적 정당성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 쓴소리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올바른 지도자라는 점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혹시 민평당 쪽으로 합류하시거나 통합되는 신당에 가시거나 그런 내용의 결정은 하셨습니까? 저는 통합 신당에 남아서 예. 이번 통합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네. 저는 어떤 추구하는 비전이나 가치, 절차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예. 저는 그런 지금 보수 통합의 그러한 흐름을 좀 견제하고, 예. 개혁의 흐름으로 통합신당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는 통합신당에 남아서 계속 네.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안 대표나 유 대표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신당에서 문병호 최고위원께서 주시는 이런 고언을 잘 새겨들어야 되고 또 이런 문병호 최고위원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다시 하기로 한 것을 또 바꾸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죠? 중앙위원회에서 표결로 가겠네요. 글쎄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선관위에서 합당 등록을 받아주면 다행인데, 네. 혹시 절차적인 하자로, 거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 점은 큰 문제가 되는데요. 그렇겠네요. 충분히 지도부에서 충분한 이런 문제까지 충분히 검토를 했는지, 그럼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이렇게도 상관이 없느냐라고 질의를 최소한 했어야죠. 예. 근데 그런 절차도 지금 생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선관위에다 묻지 않고 그냥 네네. 진행을 했군요. 그러면 진행을 한 의원들이나 다른 안 대표에게 자문한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들이? 글쎄 자문하고도 제가 연락하고 빨리했는데 예. 좀 더 치밀하고 충분한 토론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통합신당 당명이 정해졌습니까? 미래당으로 이번에? 미래당으로 결정된 걸로 보도를 봤습니다. 예. 중재파인 박주선 의원하고 주승용, 김동철 이 세 분이 통합신당 합류를 선언했는데 방금 제가 온라인 뉴스를 열어보니까 당직을 약속받고 합류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딜을 하면서 합류 약속도 합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 분이 자리 가지고 하실 분들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예. 역시 전국 정당 또 새로운 정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가치관의 문제 때문에 통합신당에 남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네. 오늘 박주선 부의장께서 보수 연합이 되는 것은 맞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 점은 저하고 의견이 일치합니다. 그렇군요. 문병호 최고께서 생각하시고 또 박주선 부의장께서 생각하시는 보수에 이렇게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보수라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국민들께서는 국민의당을 만들어 주실 때 기성 양당 정치를 혁파해라. 또 기존의 진보 보수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우리 정치를 바꿔라라고 사명을 주신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진보 보수가 아닌 새로운 제3의 길을 가는 것이 국민의당의 사명이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예. 이번 통합도 그런 방향으로 됐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결국 보수 연합이 되면 결국은 양당 체제로 돌아가게 된다. 예. 그러면 민주평화당은 민주당하고 연합이 되고, 예. 안철수, 유승민 신당은 자유한국당과 연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보 보수 프레임으로 갈리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들이 만들어준 제3의 길을 팽개치고 양당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이것은 정치 후퇴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예. 정치 후퇴는 피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셨고, 유승민 대표가 통합신당 초기에 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안철수와 공동대표에 맡아야 한다는 거고, 안 대표는 2월 13일 날 중재안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중재안의 중재안인 것 같아요. 2월 13일 날 통합이 되면 대표직에서 내려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저는 이렇게 분당된 상황에서는 안철수 대표께서 공동대표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예. 사실 안철수 대표의 그 대표직 사퇴 카드는 반대파를 좀 설득하고 반대파를 합류하기 위한 어떤 고육지책이었는데요. 예. 이미 이제 민주평화당 창당에서 반대파들이 다 나갔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께서 사퇴할 이유가 없다. 그냥 공동대표로 하셔서 지방선거까지 책임지고 선거를 치러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 비례대표분들 중에서 이상돈 의원을 비롯한 한 3분 정도가 출당을 시켜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당 내에 지금 남게 된 걸로 그렇게 비춰지는데 그분들 생각은 어떻게 한번 말씀 나눠보셨습니까? 자세하긴 못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출당을 시켜주길 바라고 계시는데 네네. 여러 가지 그 문제는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비례대표를 많이 출당하면은 이제 민주평화당이 교섭단체가 되고 민주평화당의 힘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경쟁 관계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안철수, 유승민, 미래당이 좀 세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제 비례대표 출당을 하기 어려운 것이고 실리적인 면에서 그러나 또 명분상으로 봐서는 새로운 정치를 주장하면서 좀 쿨하게 보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또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이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출당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안 대표가 국민께서 국민의당을 보고 찍어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출당은 어렵다 이러는 것 같아서요. 두 분 말씀 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이번 창당하고 또 민주평화당도 창당하고 그러면은 그 어느 정도 조금 시간이 가면 접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당대표를 맡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맡든지 안 맡든지 예를 들어서 지선에 나와서 서울시장이라든지 이 역할을 좀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출마하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통합 추진 첫 회견에서 백이정원 서울시장 지난번 당대표 선거 나왔을 때부터 그 서울시장 또 당이 요구하면 어디든지 나가겠다라고 선언하셨고 그렇죠. 또 지금 당이 어렵습니다. 어쨌든 간에 서울시장이 이번 지방선거의 간판 스타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께서 서울시장 출마하셔가지고 어려운 선거를 이끌어 주셔야 그나마 이제 어려운 환경에서 뭔가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정두원 의원이 이곳저곳에서 말씀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이 안철수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두고 이 자유한국당이 마땅한 서울시장 후보가 없으니까 일종의 연대를 통해서 이런 서울시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추측성 이야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음해라고 생각하고요. 전혀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안철수 대표께서 오히려 정말 낙선할 수 있는 선거에 헌신의 자세로 출마하는 것이 그 지도자의 길이고 또 당원들에게도 감동을 주고 그렇게 해야만 국민들도 지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연대에서 그 당선을 위해서 출마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자유한국당하고 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이번 지선을 치르고 난 다음에 6월 선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어떤 홍준표 대표가 충분한 지선의 결과를 내지 못해서 붕괴될 가능성, 붕괴라는 표현도 이상합니다만 하여튼 자유한국당 내에 어느 정도의 균열이 나타나게 된다면 미래당에서 이분들을 흡수하시거나 그럴 생각은 있으십니까?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균열이 되고 무너진다면은 이제 미래당이 이제 정치 중심이 될 수 있겠죠. 저는 자유한국당이 몰락하고
미래당이 부상하고 힘을 얻는 것은 정치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게 저는 쉽게 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예.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하고 선거연대도 고민해야 될 문제점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자유한국당하고 선거연대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예, 그렇게 하면은 지방선거에서 승리도 어렵고 또 명분도 잃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안철수, 유승민 두 대표께서 명확하게 선언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탄핵과 연관되는 그 프레임에 잘못하면 미래당이 갇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민주당도 국민들로부터 지금 많은 비판받고 있고 외면당하고 있지만은 예. 어쨌든 간에 적폐청산의 그런 분위기는 계속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이제 자유한국당에 대한 신뢰를 보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네. 자유한국당과 연대하는 것은 오히려 지방선거를 망치는 길이고요. 예. 다음 총선 때까지도 어떤 이 통합신당이나 또 국민의당이 이제 상당히 운신의 폭이 좁아질 거라고 봅니다. 저번에 저하고 인터뷰해 주실 때 인천광역시장에 대한 어떤 도전 의사도 살짝 내비치셨는데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당 통합이 마무리되면은 네. 이제 출사표를 정식으로 던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인천광역시가 당면해야 될 문제점 갖고 계시는 구상 이런 게 있으시면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그럼 짧게. 인천은 늘 이제 서울의 변두리 도시였거든요. 예. 서울에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고 서울에 쓰레기를 처리해주는 그런 이제 변두리 도시였는데 예. 인천이 중심 도시로 부상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인천이 해양 중심의 도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인천은 역시 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복지나 교육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통합 후에 지선이 시작이 되면 또 문병호 최고위원님 모시고 한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당 문병호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입으로 오겠습니다.